네, 오늘 현재 시각이 이제 5월 4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 이제 또 모처럼 주 4일, 수요일 휴일이 있어서 좀 부담 없이 또 저녁 때 암호화폐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저 같은 직장인이라든지 뭐 대학생, 재테크를 하고 싶거나 암호화폐를 매매하면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좀 어떨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이제 매매를 했었고 2017년 초인가 했었습니다. 초에 했다가 어, 크게 수익을 보고 기존의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크게 수익을 보고 이게 굉장히 되나 보다 하고 스스로 실력을 굉장히 착각하면서 망각을 하고 시장이 다 가는 장인데 망각을 하고 아주 큰 돈을 넣었다가 17년 말이었나요? 그 비트코인이 뭐 사라질 것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각국의 규제 뉴스가 나오면서 폭락을 거듭할 때 그 수익과 그리고 투입된 총 원금까지 해서 또 크게 손실을 봤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당 기간 동안의 시장을 이게 빠져나와서 그냥 관심은 있었는데 시장을 빠져나와서 한동안 안 보고 있다가 어 작년부터 다시 또 이제 소액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올해 또 이제 계속 좀 더 관심을 있게 또 지나고 나서 스스로도 한번 보려고 또 영상까지 찍으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작성도 하고, 그리고 매매도 하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저 역시 소액 투자자고 여전히 소액인데 시작도 굉장히 소액으로 시작했었습니다. 2017년에 단돈 10만 원인가로 했었었고 그걸로 이제 수익을 많이 보기 시작하면서 초반에 이제 몇백만 원이라는 돈을 넣기 시작했고 한 중반쯤 됐을 때 몇 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몇 천만 원이 나왔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돈을 크게 투입을 하다가 이제 그걸 다 날렸죠. 작년 말 해봐야 한 6개월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6개월은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6개월은 좀 더 된 것 같은데 작년 하반기 때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엄밀히 말하면 100만 원도 좀 안 되는 돈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현재 1000만 원 정도 만들었고 또 그걸로 올해 얼마까지 스스로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을까 요거를 기록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는 주식이랑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뉴스, 호재, 그리고 악재, 그리고 차트, 그리고 암호화폐의 성격, 특징 이런 걸로 일단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암호화폐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거래소를 소개하고 세 번째로는 주의점 들어가면서 얘기할 건데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주의점은 은행 연계 계좌 개설이 필수고 거래소 선정을 할 때도 은행 계좌를 연계해서 등록을 해서 거래를 하는 그런 대형 거래소를 선택해야지 안정적으로 자산을 굴리고 운용하고 보관할 수 있다. 그 점이고 네 번째는 투자 방법. 일단은 주식과 비슷하게 접근하는 게 쉬운 접근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매매를 처음 하면서 블록체인부터 공부하고 뭐 1부터 10까지 다 공부하고 하기보다는 공부를 하면서 매매를 하고 매매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는 게 타이밍상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번째에 넣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체 투자 방법을 넣었습니다. 관련주. 저 같은 경우는 재테크의 베이스가 일단은 주식이고 주식 투자를 한 경력만 대학교 뭐 모의고사부터 실투자까지 대학교 때 수업 듣고 뭐 모의투자 대회 나가고 뭐 그리고 실투자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경력까지 하면 10년이 좀 훨씬 넘었습니다.
여러 번 손실도 나고 여러 번 수익도 나면서 이제 배운 경험이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접근을 하게 됐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업비트라는 거래소의 전광판 화면인데, 암호화폐라고 해서 비트코인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도지,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리플, 웨이브, 비트코인, 덤 프로토콜, 비트토렌트, 비트코인 골드, 플로우, 비체인, 오미세고, 이오스, 네오 이렇게 여러 가지 코인들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이랑도 이런 것도 비슷한데, 주식은 IPO라고 하죠. 암호화폐에서는 ICO라고 하는데, 코인이기 때문에 ICO라고 하는데, 거래소마다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지가 업비트에는 있지만 또 다른 거래소에는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일단 간략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암호화폐란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디지털 화폐입니다. 영어로는 크립토커런시고, 암호화폐라고 하는 명칭은 실질적으로는 틀린 말이라고 하는데, 지폐나 동전 등의 실물이 없는 디지털 화폐다 보니까 최근에는 버추얼 머니라고도 하여서 가상화폐라고 많이 불립니다. 암호화폐가 운영되고 관리되고 어떤 그런 실질적인 그런 시스템은, 암호화폐가 돌아가는 시스템은 제가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에 간단하게 넣어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선 향후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작성을 하고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에 언급을 했듯이 암호화폐의 탄생 배경,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를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연계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크고 작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 네, 한편으로는 미국의 비자 같은, 이제 마스터카드도 하죠.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카드사에서, 그리고 일부 레스토랑이나 뭐 나이트클럽에서도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암호화폐로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테슬라도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했죠. 네, 여기도 테슬라도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네,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은행이나 또 자산운용사 같은 데에서도 비트코인 관련된 투자 상품이 출시되고, 또 투자를 논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뭐 요즘에 가장 핫한 아크인베스트, 그리고 피델리티, 블랙록, JP모건 같은 기존의 금융 대기업들도 금융상품 출시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스페이스X CEO죠. 그 창업주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법인 차원에서도 들어가고 개인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또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서도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연기돼서 6월로 됐는데, 6월에 또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또 연기가 될지, 그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설사 연기가 될지언정, 설사 승인이 되지 않을지언정, 세계적인 추세는 결국은 승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 승인을 했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CME에서도 뭐 비트코인 선물부터 이더리움 뭐 선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승인이 되고, 네,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현재까지는 암호화폐로서 기능보다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기능이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셋 파킹이죠. 자산의 저장 수단으로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참고로 옆에 적었는데, 가상화폐는 매매나 교환이 가능한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 같은 것도 통칭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기보다는 암호화폐라는 말이 정식으로 명칭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탈중앙화된, 그러니까 중앙화가 아닌 그 한국은행 같은 중앙관리 통제가 없는 시스템으로 거래자와 거래자 사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분산된 거래 원장 저장 및 전송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A랑 B랑 거래를 할 때 은행이라는 것 그 매개체가 브로커가 개입을 해서 통장이라든지 어떤 입금증, 출금증을 받고 통장에 거래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블록체인이라는 데이터와 데이터, 소위 말해서 디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컴퓨터과학들이 아닐 테니까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런 블록화되어 있는 그 체인으로 연결된 그 저장 공간들에게 분산이 돼서 A랑 B랑 얼마가 거래가 됐다는 것들이 그 데이터가 쪼개져서 여기저기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을 없애거나 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데이터가 바뀌거나 분실되거나 해킹당하거나 그럴 위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나온 것이 암호화폐입니다. 네,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은행이라는 매개체가 없이 개인과 개인, 거래자와 거래자가 그냥 자기네들끼리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기록이 수정이 함부로 수정되거나 지워지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쪼개져서 데이터들이 각 블록마다 저장이 되고 그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이 돼서 관리되는 그런 암호화폐 동작 시스템인데 국가 간 제약이 없다 보니까 디지털 골드라고도 불립니다. 오늘자 뉴스인데 호주의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이리스가 스펙 합병 상장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네, 살펴보고 또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과도 관련해서 엔비디아 주가도 계속 뛰고 있고 반도체 품귀 현상부터 뭐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격도 급등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뭐 그런 현상도 많이 생기고 있죠. 결국 이 채굴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골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영상에서도 그 언급을 좀 더 해놨는데 채굴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금을 캐는 건데 채굴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수학 연산된 컴퓨터 그 연산화 처리를 하면 내 블록의 저장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일부의 코인을 받고 뭐 요런 식으로 네, 설명을 하면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영상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쨌든 채굴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됐고 또 디지털 골드라고 그렇게 해서 불리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암호화폐라고 불리고는 있는데 왜 주식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투자가 쉬울 것 같다라고 했냐면 현재로서는 화폐로서의 기능보다는 자산으로서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2019년 6월에 IFRS 국제회계 기준에서 자산으로 분류한다는 최종 논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 또 뭐 화폐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이제 정상 작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 금융자산으로 될지 아니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될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제회계 기준에서 그렇게 자산으로서 분류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회계기준원을 가봤을 때 제가 직장에서 본업을 하는 게 일단 회계랑 세무 쪽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걸 보는 게 저는 낫겠다 싶어서 네, 요걸 첨부를 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에 가보면 가상통화의 분류라고 해서 가볍게 간단하게 누구든 볼 수 있게
질의회신 방식으로 공지가 올라와져 있었습니다. 2019년 6월에 발표가 됐는데 이 배경 및 질의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상통화는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을 때 회계에서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개정이 있고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고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뭐 알다시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그냥 돈 가지고 있는 거, 예금이라든지 현찰 갖고 있는 것들이고 금융상품은 예적금, 그 적금이라든지 어떤 상품으로 갖고 있는 거, 재고자산은 내가 팔기 위해서 어떤 상품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 유형자산은 뭐 말 그대로 유형, 그 형태가 있는 자산들, 예를 들면 기계장치라든지 건물, 뭐 어떤 이런 감가상각 자산을 얘기하고, 무형자산은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영업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형체가 없는 자산인데 가상통화는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는가에서 질의를 회신을 보면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질의 대상 가상화폐, 가상통화는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를 하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판단 근거는 분산 원장에 기록되고 관할 기관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서 발행이 되지 않으면서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가상통화로 한정하여 일반적인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즉 현재 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거죠. 계약상의 권리도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기업의 통제하에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판매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테니까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견해를 해석을 했는데, 견해 1은 보시면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의 정의는 충족하지 않으나 무형자산의 정의는 충족한다. 따라서 무형자산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보유 목적 상관없이 무형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회계정책을 따로 개발해서 적용할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견해 역시 어쨌든 무형자산으로 보는데 이에 따라서 일단은 명칭은 암호화폐인데 현재 자산으로서 무게를 두고 주식 투자랑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매매에 발 담그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 좀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쉽게 접근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년도부터 과세체계 개편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놨죠. 아마 세법 부분에 있을 겁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조금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특별히 과세 유예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내년도부터 과세됩니다. 기타 소득으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100원에 사서 150원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죠? 150 빼기 100이니까 50입니다. 이 50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에서는 총 6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입에사 근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여기에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고, 그 자산성을 일단은 세법상 인정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일단은 암호화폐인데 자산으로서 보고 주식 투자하듯이 일단은 접근을 하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어떨까, 관심이 있다면 굳이 하겠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살펴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크게 국내 해외 거래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뭐 등등이 있고 해외 거래소로는 뭐 바이낸스, 뭐 후오비 글로벌, OKX, 비트파이넥스, 크라켄, 코인베이스, 비트맥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대부분이 국내 거래소를 먼저 보실 텐데, 몇 가지를 간단히 보면, 업비트는 이제 카카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나무라는 법인이 운영하는 거래소입니다. 두나무가 이제 증권플러스 개발한 업체죠. 가장 많은 국내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계좌 개설을 할 때 이제 K뱅크 계좌를 통해서만 지정된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원화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끔 서버 오류 같은 논란이 있기도 하죠. 빗썸 같은 경우는 업비트 등장 전까지 1위 업체였으나 지금 좀 다소 밀렸습니다. 업비트에 좀 밀렸는데 아직 좀 자부도 많고 뭐 법인 대표가 뭐 사기 행각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거래소 자체 법인 자체만으로 했을 땐 여전히 업비트 다음에 대형 거래소이고 또 여러 국내 IT 기업들이 인수하고 싶어서 이제 호시탐탐 노려보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수수료가 좀 높은 편이고 지정은행은 농협 중앙의 계좌를 통해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계좌 개설은 이제 원화 개설을 말합니다. 즉 내가 다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비트코인을 이쪽으로 옮겨서 일단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각 코인마다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을 생성해서 다른 거래소의 지갑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됩니다. 그런 것까지는 되는데 내가 원화를 넣고 운영을 했다가 수익이나 뭐 손실을 보고 또 남은 원화를 다시 출금을 한다 이럴 때 이 원화 계좌를 운영하려면 지정된 은행 계좌 개설을 해서 그 은행 계좌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K뱅크고 빗썸은 농협 계좌입니다. 코인원 같은 경우는 보안이나 인증이 가장 타이트한 편으로 비트코인 첫 출금 시 유선으로 확인을 하고 최초 현금 입금 후에 72시간 동안은 거래도 불가합니다. 그만큼 또 보안과 인증을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마진 거래에도 지원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종료됐다고 합니다. 코빗은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최초이긴 한데 계속 좀 밀려가지고 업비트나 빗썸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밀렸는데 넥슨의 모회사 NXC에 인수되었고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타 거래소와 달리 아무 은행 계좌를 등록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코빗은 제가 안 써봐서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거래 방법을 보시면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업비트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빗썸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쓰는데 업비트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일단은 주식이랑 비슷하게 차트 전광판이 있고 그리고 매수 주문 매도 주문 그리고 이때 이제 가격이랑 수량 지정해서 주문을 넣으면 되고 뭐 시장가 뭐 호가 주문 뭐 다 됩니다. 다 되고 암호화폐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있고 그 외의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제가 다시 나중에 정리해 볼 예정이고 일단은 매수를 한번 예로 들여보면 지금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일반적인 지폐랑 달리 화폐랑 달리 디지털 화폐 내지는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소수점 단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 업비트 화면인데 주식이랑 비슷하죠. 이게 봉 차트, 캔들 차트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매물대랑 뭐 보조 지표도 자기가 주로 보는 것들 이렇게 할 수 있고 옆에 호가 창이 있고 그다음에 매수 매도 창이 주문 창이 있습니다. 보시면 요 부분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물론 호가를 아예
그 탭을 이동해서 호가창만 크게 볼 수도 있고 이런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주로 보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보시면 만약에 제가 지금 원화를 411만 2천원 가지고 있다 했을 때 비트코인을 들어가서 매수 탭을 누르고 매수 가격을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가진 자산의 10%만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주문 수량에 뭐 한 개를 매수하겠다 그럼 1, 뭐 100개를 매수하겠다 그럼 100 써도 되는데, 그렇게 직접 입력을 안 하고 퍼센티지로 내가 가진 자산의 10% 적립으로 들어가겠다, 요런 방식도 됩니다. 요건 굉장히 좀 편한 방식인데, 10%를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가진 자산에서 이 비트코인을 6,912만 9천원에 산다고 할 때 10%라고 하면 내가 주문할 수 있는 수량은 0.00594932 비트코인입니다. 요거는 주문 총액으로 하면 41만 1271원이 됩니다. 굉장히 편하게 돼 있죠. 지금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익숙해지면 가격 누르고 반 매수할 거다, 내가 가진 시드머니의 절반을 매수 들어갈 거다 하면 호가창에 매수 호가 찍고 그 다음에 50% 누르고 그 다음에 바로 매수 누르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이렇게 잡힙니다. 수수료는 0.05%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역시 주식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네, 이거 중복 슬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앞으로 해놓고, 네, 이거를 뒤로. 그러면 매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도는 현재 제가 보유 중인 도지코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이제 밑에 주문창에서 매도 탭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주문 가능해 2000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2000개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 가격을 669로 찍고, 네, 여기 있네요. 669로 찍고 매도할 때는 쿨하게 일시적으로 다 팔아버린다 하면은 669에 가격 찍고 100% 찍고 그냥 매도 누르시면 됩니다. 반만 매도하겠다 그럼 50%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직접 입력으로 해가지고 뭐 15개만 매도하겠다 그럼 15개 하고 가격 찍고 매도 누르시면 됩니다. 완전히 주식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재테크라든지 이런 주식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은 접근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차트 설정 방법 역시 주식 HTS 보는 것이랑 이제 비슷한데, 아무래도 물론 주식이, 그러니까 증권사가 더 오래된 업력과 자본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 HTS만큼 세부적이거나 정교하지는 않은데, 비슷한 시각으로 접근하면 매매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도 비트코인에서도 보시면 여기 차트 설정이 있고 지표가 있었죠. 얘도 보시면 확대해서 보면 차트 설정 누르시면 뭐 캔들바, 네,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지표 누르면 또 여러가지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일목균형표라든지 뭐 MACD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자산시장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 뉴스나 그런 것들에도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자산시장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접근을 하면 나름 재밌는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대체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대체 투자에 대해서 보면 굳이 이 그 등락폭이 너무 큰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를 하면서 원금을 까먹을 위험에 많이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면 사실 주식을 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보면 기존의 암호화폐 관련 테마주 간단히 정리를 했었었는데, 그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시간을 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업데이트된 정보로 다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 간단하게 4개만
보면은 일단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두나무 지분 갖고 있죠. 업비트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고 암호화폐 관련된 어떤 파트너십도 많고 카카오 클레이 같은 코인도 있고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향후에 시너지도 기대가 되는 인터넷 기반의 아주 그냥 우리나라 상위 그 대표 업체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굉장히 암호화폐와 연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넥슨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고 했죠. 했었나? 네, 했다고 네,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기억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또 빗썸 인수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날 같은 경우는 국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 1위 업체죠. 근데 페이코인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실제 페이코인이라는 그 알트코인도 운영을 하고 직접 결제 서비스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널리 퍼지지는 않았는데 페이코인 통해서 페이코인 앱으로 세븐일레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리고 도미노 피자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로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이벤트도 했었습니다. 이걸로 하면은 뭐 페이백 해주는, 페이콘으로 결제를 하면 페이백 해준다, 뭐 이런 이벤트도 한번 했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다날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밖에는 이제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제 두나무라든지 어떤 암호화폐 관련된 그 지분을 갖고 있고 뭐 암호화폐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업체에 투자를 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전문가나 고수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오랜 동안 이제 주식을 공부하고 재테크를 해보고 비트코인도 투자를 그래도 좀 꽤 해보면서 느낀 투자 조언, 나름의 조언이라면 하이 리스크나 하이 리턴도 좋지만 안정적으로 워런 버핏이 한 말처럼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 1순위가 되는 것이 저는 좋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적은 돈도 수익이 안 나면 큰 돈도 수익 못 낸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사람들이 내가 10,000원밖에 없어서 10만원밖에 없어서 돈을 못 벌었다, 뭐 잃었다, 더 들어가면 되는데 더 들어갈 돈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10만원으로도 수익 못 보면 1,000만원으로도 못 보고 1억으로도 못 볼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나는 걸 실력으로 건방지게 착각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남에게 권하지도 말고 자랑도 하지 말고 겸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너무 많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 시장이 왜곡되고 또 규제가 나오고 시장이 폭등 후에 폭락을 하는 이런 안 좋은 현상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굳이 주변에 권하고 자랑하고 뭐 이러지 말자, 할 사람만 하도록 냅두자,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암호화폐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주식 투자랑 비슷하게 일단은 접근을 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